증인은 20시 45분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실 안쪽에서 문을 열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저 장면입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을 보면은 제가 같이 이제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수사를 받을 때는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을 전혀 제가 기억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오늘 전번에 조사 받을 때 특검 그 검사님께서 저한테 그 기억을 상기해 주셨고 오늘 좀 보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그 당시의 기억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또 혼동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저 조서에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자고 말하여 들어가게 된 것처럼 진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CCTV 상으로는 김용현 장관이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결국 피고인이 들어가서 말려보자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조사 받을 때 그 당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제 기억의 어떤 착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용현 장관이 들어오라고 해서 함께 들어간 거지 피고인이 들어가서 계엄을 먼저 얘기하고 그럼 들어가서 말려보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 예. 예. 15항입니다. 증인과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집무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승재 법무장관,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국방장관 그렇게 계셨습니다. 4명이 있었습니까? 예. 예. 1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20시 56분 재생해 주십시오. CCTV 20시 56분 장면 재생하겠습니다. CCTV상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태열 국정원장이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20시 56분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오는데 증인과 피고인이 들어간 시점부터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담화문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이 국회가 이 장관들의 정부 국회가 탄핵을 계속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 그러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18항입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김용현 장관이랄지 박성재 장관이랄지 이상민 장관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그 당시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어떤 얘기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예, 그때는 제가 어떤 피고인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9항입니다.
CCTV상 20시 56분경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들어왔는데 집무실로 들어온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제가 그 시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분이 이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 계엄 담화문에 있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항입니다)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피고인은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조태열 장관은 아시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조태열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계엄이 선포되면 대외 신흥도가 하락하여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런 말 한 게 맞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피고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그건 또 기억이 납니까? 저는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 기억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1항입니다. 증인과 피고인은 20시 45분경 집무실에 들어가서 21시 9분경 대접견실로 나온 걸로 확인되는데 약 24분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반대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반대라는 그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쓴 게 아니라 피고인을 묻는 겁니다. 피고인. 예. 피고인도 이 반대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든지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계엄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22항입니다. 증인 당시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원탁에서 집무실 가운데 원탁이 있죠? 네. 그 원탁에서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문건이 대통령 그 앞에만 이렇게 많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 앞에 어느 정도의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양은 많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딸랑 한 장, 뭐 두 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양은 좀 됐다. 예, 하여튼 문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건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24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25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것은
본 기억이 없고 당시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문건을 건네받은 장면은 본 사실 있나요? 네, 그건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집무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받는 거는 못 봤습니까?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CCTV 21시 9분경 화면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좀 확대해서 본 부분입니다. 지금 손에 문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손에 문건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저 대적견실에 앉아서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도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틀어봐. 다 나올 때까지. 오케이. 다 나와서 앉을 때까지. (26항입니다) 자, 증인 보셨죠? 네. 증인과 함께 입실했던 피고인도 입실할 때는 맨손이었습니다. 증인보다 늦게 입실한 그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장관이 늦게 입실안에서 피고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장관이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지금 증인 보셨다시피 CCTV에 명확히 확인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문건을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지금 말씀인가요? 네, 본 기억이 없습니다. CCTV 22시 2분경 장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거 잘 보세요. 증인이 지금 그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문건을 지금 보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지금 문건 증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증인이 이렇게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문건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네. 기억납니다. 28번입니다. 그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문의를 전공의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저 문건을 받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생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그 자료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피고인이 그 집무실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문건 중에 하나를 지금 볼 때, 여러 문건 중에 하나를 볼 때 전공의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난다. 네. 이런 취지 말씀이신가요? 네. 증인은 당시에 대통령 담화문은 보지 못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피고인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은 21시 10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온 장면이 확인됩니다. 맞죠? 네. 31번입니다. 증인이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21시 57분경부터 22시 16분경까지 사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웅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등 4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대적견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최상목 장관이 이 복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본 기억은 있습니다. 기억은 있고 그 다음에 송미령 장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고 오영주 장관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조규웅 장관은 어떻습니까? 조기용 장관님도 기억이 납니다. 이쪽 좌측에 아마 계시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규웅 장관, 오영주 장관 들어오는 거는 기억나는데 송미령 장관이 들어왔던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32번입니다. 이 네 분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령 장관, 조규웅 장관, 오영주 장관이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이렇게 대통령실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당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듣고 나와서 이 장관들을 좀 더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마 얘기가 처음에는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그 얘기 오고 갔다는 게 누가 얘기를 시작한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장관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그걸 담당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평소에 그건 행안부라든지 또 국무조정실의 업무이지 통일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일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오갔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예. 국무회의를 개최하자 또는 국무회의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결국 본인 기억은 명확하진 않지만 국무회의를 개최하자는 말이 오간 건 사실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무회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무위원들 얘기를 더 들어보자 이랬다가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말이 나온 건 사실이네요. 예,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 그 시점에 이제 그러한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조직하거나 이렇게 모으는 거기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법제상 그 국무회의 소집은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국무조정실은 피고인이 관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총리 산하에 국무 조정실이 있고 평소 국무회의는 국무
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33항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무위원들이 그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제 대정식을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그 분위기가 이 국무회의라든지 사람을 모아서 뭔가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걸 제가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였다, 막 그렇게 네, 맞다는 말씀이시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11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도 정확하게는 인지를 처음에는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11명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국무위원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분이 그때 저 대접견실에서 이제 11명이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하자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 정족수가 11명이구나. 그리고 제가 평소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때는 정족수가 11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충분하게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증인의 말씀으로 봤을 때 증인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어떤 분이 국무위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11명의 의사 정족수가 됐다, 이런 말도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제가 앞서 말한 최상목 부총리, 송미령 장관, 조규용 장관, 오영주 장관 등 이런 추가로 도착하는 분들을 기다린 건 그 의사정족수 국무위원 11명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던 상황인 건 결과적으로 맞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34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보거나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35항입니다. 증인은 그 사이에 피고인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 라고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김용현 장관이 그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시켜서 주로 전화를 걸었던 것 같고, 피고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이 지금 35번입니다. 증인이 피고인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 라고 여러 차례 말한 걸 들은 사실이 있느냐 제가 물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납니까? 17,634쪽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자, 5번째 줄 문, 이 특검에서 진술조서입니다.
자, 피고인이라 지칭하겠습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였나요? 수사기관에서 물었습니다. 본인의 답변입니다. 증인의 답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국무위원 아까 질문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고, 제가 여기 지금 조서에 한 답변은 피고인이 국무인들 더 불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더 불러라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지금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은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대적교실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나오고 뒤에는 국무회의를 위해서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그 상황상 국무회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피고인이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우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처음에 받았던 느낌은 이 국무위원들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장관들을 더 오라고 해가지고 이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이 계엄을 좀 말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도가 처음에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랑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무위원을 부르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걸 반대하는 의도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고인이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려는 의도로 이해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반대 의도라고 제가 판단하기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라라고 하는 것이 국무위원들 더 불러서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국무회의를 여는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속 이제 비상계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려를 한 다음에 반대를 했습니까? 그 국무회의, 그러니까 11명이 이제 정족수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대통령이 참석해서 한 그 회의가 굉장히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짧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아마 다른 국무위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국무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안 듣고 자기가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1명이 모인 그것이 통상적인 제가 참석했던 이 국무회의의 행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토론을 한 후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그런 평소와 다른 국무회의라는 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참석했던 국무회의와 절차 행식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인지 아니면은 국무위원들의 모임인지 간담회인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정인의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 없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우려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고인이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 그 11명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반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예,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CCTV 대접견실 CCTV 21시 14분에서 21시 15분경 제시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오전에 저희가 증거조사했던 장면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증인 이거 보셨죠? 그 손가락 4개 부분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그 앞서부터 나오면서. 오케이. 손가락 4개를 피면서 보셨습니까? 37번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모자랐던 시점에 집무실에서 나와 증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때 김용현 장관과 피고인은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대접견실 CCTV 21시 28분경 제시하겠습니다. 플레이. 지금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또 나오죠? 지금 김용현 장관과 피고인이 같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증인은 거기서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요. 38번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21시 28분경에도 집무실에서 지금 나와서 본 대로 피고인과 함께 서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죠.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증인은 바로 옆에서 고개를 돌려서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럼 김용현 장관과 피고인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39번입니다. CCTV상 증인이 대접견실에 들어온
21시 10분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가는 22시 18분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있는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총 10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40번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에게 대통령을 말려라 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41번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하지 않냐고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하던 중 최상목 부총리 얘기예요. 최상목 부총리가 그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하던 중에 최 부총리가 먼저 집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보라 라는 정도로 말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최상목 부총리나 조태열 장관에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라 이렇게 권유하는 상황은 당시 아니었던 것으로 보시는데 어떠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당신도 들어가서 좀 말려라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최상목 부총리가 남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그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증인 말씀은 최상목 부총리의 진술과는 좀 배치되네요. 예,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수사기관에서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왜 반대하지 않냐 여러 차례 쓴소리를 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그리고 먼저 저희 최 부총리가 먼저 내가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겠다 다시 이러니까 그제서야 피고인이 뭐 얘기해봐라 라는 말하는 정도였다는데 그럼 본인 증인 말씀이랑은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 기억은 피고인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오니까 당신도 가서 좀 설득을 말려봐라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 것을 기억이 나고 제가 왜 그걸 또 기억을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 시간은 정확치 않습니다. 언젠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저 집무실로 어느 시점에 그래서 제하고 그때 이제 피고인이 내 옆에 앉아 있고 제가 여기 오른쪽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앉아가지고 정 실장이 앉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가 좀 어떤 얘기 잘 모르겠는데 오고 가다가 피고인이 정진석 실장을 보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좀 들어가서 좀 들어가서 좀 말려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진석 실장이 일어서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복도 쪽으로 나가는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왔는데 저도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총리님이 그렇게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정신을 그냥 일어서서 빨리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도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해서 제가 그 장면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42번입니다. 22시 16분 10초경 오영주 장관이 대접견실에 입실하여 마침내 이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22시 18분 31초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갔던 것으로 확인되어 약 2분 20초간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저는 그 회의가 굉장히 짧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누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증인이 지금 기억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이나 그 내용을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를 명확히 이야기한 반대한 국무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44번입니다.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정족수가 채워진 상태인데 네.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네. 방금은 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진술이 맞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 들으시면 되게 짧았고 그 당시 국민들 중에서 누가 어떤 얘기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의견 진술할 계획이 없었던 거 맞습니까? 예, 시간이 대단히 짧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당시 있던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질문하세요. 예. 44번입니다. 당시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졌으니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라 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명이 다 됐는데 누군가가 11명이 다 됐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온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45번입니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11명 다 됐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 라는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46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가려 할 때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하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제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을 제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47번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종족수 11명이 채워진 다음 2분 21초간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총리로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말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대단히 먼저 예. 없다는 건 맞다는 거죠. 예, 그건 맞고 예.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대단히 짧아서 뭐 그러한 여유가 없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접견실 CCTV 22시 18분경 장면 제시하겠습니다. 이 지금 오전에 보셨던 장면인데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계엄 발표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다가 서류 봉투를 두고 나가서 허겁지겁 다시 들어와서 김용현 장관이 피고인이 집어주는 그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48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을 나간 직후 김용현 장관이 급히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와 손짓을 하자 서류를 달라는 손짓이겠죠. 증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노란 봉투를 집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줬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서 김용현 장관에게 주는데 이 봉투는 어떤 봉투였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방금- 모르면서 어떻게 아니 건네줬습니까? 방금 이 장면도 제가 오늘 이걸 봐서 지금 처음으로 기억이 나고 그 지금까지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장면을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49번입니다. 당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십시오. 이 장면을 이제 저기 보고서 김용현 장관이 당시 뭐라고 하면서 노란 봉투를 달라고 한 겁니까? 서류 봉투를? 그것도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증인은 이 봉투를 왜 김용현 장관에게 준 겁니까?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저 오른쪽 자리에 계속 끝에 앉아 있고 그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0번입니다. 지금 화면 보셨다시피 김용현 장관이 급히 들어와서 해당 봉투를 찾는 그런 태도로 봐서 증인은 그 봉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증인 입장에서는 이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증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 건네주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애시당초에 저 봉투가 왜 제 앞에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51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이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 아마 그때는 국무위원회에 다른 대통령실 비서실 직원들도 아마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거의 끝나 나갈 즈음에는 각자 돌아가서 맡은 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 집무실이든지 그 다음에 대접견실이라든지 통일부에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문건을 준 것도 없고 제가 문건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회의를 하고 그 얘기를 할 때도 또 저는 건강 상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증인 방금 전에 그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문건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저기 회의도 안 하고 뭐 이랬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 맞습니까? 그러면은 당시에 통일부 이외에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가 뭐 문건을 안 받아서 뭐 회의를 안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또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그 어떤 이 계엄과 관련된 그 문건을 주지를 않았고 저는 받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통일부는 정책 부서이지 뭔가를 집행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추가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인이 알기에 통일부 이외에 다른 부서 어떠한 부서가 대통령에게 지시 문건을 받았습니까? 제가 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집무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까 영상을 보시면 집무실에 나올 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서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집무실 안에서 조태열한테만 주는 걸 봤다고 예, 말씀하셨고.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상계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제가 충격이 컸습니다. 충격이 커서 굉장히 당황했고 당혹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수사기에서 당시 기억대로 지금 진술을 했고 또 오늘도 제가 기억 나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진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아까 충분히 충분히 않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받고 나서 수사 받을 때는 그 당시 기억에 따라서 제가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과 결합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기억에 차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조금 더 분명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52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있다가 집무실로 들어간 이후 증인을 비롯해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증인은 누군가가 서명을 하고 가라고 말하는 걸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저는 국무위원 아닌 분이 그 서명을 하라, 서명을 좀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53번입니다. 그 국무위원 아닌 분이라는데 누가 그 말을 한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근데 국무위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지금 그 당시 기억으로는 서서 아마 그 얘기를 어떤 누군가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분이 국무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서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아닐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국무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고, 제가 제일 저기 보시면 그 항상 오른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된지를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쪽 편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의 사이에 무슨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자, 54번입니다. 이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고인은 당시 그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서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 이런 말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CCTV와 최상목 부총리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명 관련 얘기를 할 때 이를 들은 최상목 부총리 등이 피고인에게 격앙된 태도로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서명하지 못하겠다 한 건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른쪽에 좀 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좀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56번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나올 때 기억나는 것은 저 문을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여러 국무위원들과 같이 타고 와가지고 거기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를 타고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57번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공 4시 27분경에 있었던 비상겸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때 국무위원들의 연락인 그 텔레그램, SNS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돼서 제가 근데 그 텔레그램으로 뭐냐면 그 텔레그램이 만들어진 게 그 방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런 어떤 음모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SNS에 별로 그 관심을 원래 갖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SNS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왔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또 평소에는 국무회의를 하면은 SNS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화도 그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제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통일부에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직원에게도 카톡으로 그건 연락이 간 것으로 제가 확인하는데 우리 직원도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